자, 이번 시간에는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제2교시인데요. 2교시 지난 시간에 공기 좋아했죠. 이번 시간엔 냉동공조, 냉동공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1번 문제 보시면은, 자,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제 카페 가보시면은 첨부 파일에다가 다 올려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빙추결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빙추결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철에 야간에 심야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얼음을 올려뒀다가 그 얼음을 그 다음날 피크 타임 때 제일 더울 때 있잖아요. 뭐 오후 1시라든가 뭐 12시 사이 요럴 때 이제 에어컨 냉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에서 한번 읽어보면은 1번 제빙을 위한 냉동기 운전은 냉수 치출을 위한 운전보다 증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성능 개수 COP가 높아 20에서 30% 정도의 소비 동력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빙을 위한 냉동기 운전은 냉수 치출을 위한 운전보다 증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자, 증발 온도가 낮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몰레르 선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몰레르 선도를 딱 그렸을 때 자,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증발 온도를 낮췄대. 증발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 요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보세요, 이전 A였을 때랑 이 전체가 B죠. 지금 전체가 B라고 봤을 때, 그럼 A보다 B가 어떻게 돼? 동력 소비가 요게 A고 요 전체가 B잖아요. 동력 소비가 당연히 B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증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성능 개수가 높아 20에서 30% 정도의 동력 소비가 감소된다 라고 돼 있죠.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죠. 증발 온도가 낮아져 버리면.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이 소비 동력이 증가한다 해야지 맞는 거겠죠. 자, 그 다음 22번 증발기의 종류와 그 용도가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해서 나관식 공기 냉각용, 그리고 헤링본식 음료수 냉각용 돼 있는데, 자, 헤링본식은 다른 말로 탱크형이라고 돼요. 탱크형 뭐 증발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녀석은 주로 제빙용에 쓰입니다. 제빙용. 얼음을 얼릴 때 사용해요. 냉방용, 냉각용 뭐 이런 게 아니고 제빙용에 사용이 돼요. 제빙용. 그래서 2번이 틀렸죠. 2번 제빙용 브라인 냉각용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맞고. 자, 그 다음 23번 냉동 사이클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서 역하르노 사이클로 작동될 때 성적 개수는 얼마인가? 자, 성적 개수 COP. 자, COP 구하는 공식 효율이죠. 효율. COP라고 나타내고 보통 효율이라고 하는데, 자, 냉동기의 성능 개수는 AW분의 Q라고 해가지고, 자, 준 거 2를 줘가지고 우리가 온도를 낮췄잖아요. 그 준 것분의 한 거 해가지고 AW 1이고 Q는 증발기의 열량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요거를 T1 빼기 T2 분의 저온인 T2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럼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자, 높은 온도가 100도씨, 낮은 온도가 0도씨죠. T1이 고온이고 T2가 저온입니다. 그럼 그대로 넣어주세요. 100도씨 절대 온도니까 더하기 273 빼기 0도씨 더하기 273, 그 다음에 위에 거 T2는 저온이니까 0도씨 더하기 273, 이렇게 구해보면 되죠. 요대로 구해보면은 답이 2.73 이렇게 나오네요. 2.73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4번 냉동장치의 운전 중 냉각수 펌프 이상으로 인하여 응축기 냉수량이 부족하였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응축기의 냉각수량이 부족하대요. 자, 응축기의 냉각수량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응축기가 이렇게 있으면 냉각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냉각탑. 자, 요게 쿨러라고 하고,
쿨러라고 하고, 여기다가 냉각수관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냉각수관을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냉각수, 이게 식혀주는 냉각수가 부족하대. 식혀주는 냉각수가 부족하면 응축기 온도가 어떻게 상승이 되겠죠. 온도가 상승이 되면 온도와 비례해서 압력도 상승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머리에 넣고 설명을 한번 봅니다. 1번 응축 온도가 상승한다. 상승하죠. 덜 식혀줬으니까. 그 다음에 압축 일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여기 압력이 올라가니까 여기 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압축 일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 압축기 흡입가스 최적이 증가한다. 자, 압축기 요렇게 있고, 자, 요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압축, 그 다음 응축, 팽창, 증발이죠. 압축, 응축, 팽창, 증발 했을 때, 자, 압축기 토출축, 요게 토출축이죠. 토출. 그럼 여기가 흡입축이에요. 흡입축. 그럼 응축기는 어디 있어? 응축기는 압축기의 토출축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3번에 압축기의 흡입가스 최적 증가. 자, 압축기 흡입가스 최적 증가. 요거는 관계가 없겠죠. 관계가. 요건 증발기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가 증발기잖아요. 흡입가스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흡입가스랑은 관계가 없더라. 응축기랑.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4번에 고압이 상승한다. 이 응축기의 압력이 상승했다는 말은 고압이 상승한다는 말과 같죠. 오른쪽이 고압이고 왼쪽이 저압이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다음 25번. 냉동기의 성능을 표시하기 위해 정한 기준 표준 냉동 사이클의 운전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이거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1번 증발 온도가, 자, 이거 몰레르 선도로 그려드릴 테니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외워버리세요. 자, 몰레르 선도 이렇게 있으면 표준 냉동 사이클, 자, 표준 냉동 사이클은 증발 온도 마이너스 15도씨, 그리고 응축 온도가 30도씨고요. 그 다음에 압축기에 흡입되는 가스는 건조 포화 증기래요. 그럼 요렇게 만들 수 있죠. 요런 식으로 건포화 증기선에 딱 물리도록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포화 증기 상태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팽창 밸브 직전 온도가 45도씨다 돼 있는데 응축 온도가 30도씨고요. 과냉각도가 5도씨입니다. 과냉각도. 여기가 5도씨에요. 5도씨. 그럼 과냉각 5도씨 시켰으니까 30도에서 5도씨 낮춘 거예요. 그럼 여기 팽창 밸브 직전 온도는 25도씨. 자, 이렇게 해야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이 팽창 밸브 직전 온도가 45도씨, 과냉각도 5도씨 돼 있는데 팽창 밸브 직전 온도가 25도씨가 맞겠죠. 25도씨, 과냉각도 5도씨. 이렇게 나타내야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26번. 마이너스 20도씨의 암모니아 포화액의 엔탈피가 75kcal/kg이며 동일 온도에서 건조 포화진기의 엔탈피가 403kcal/kg이다. 이 냉매액이 팽창 밸브를 통과하여 증발기에 유입될 때의 냉매의 엔탈피가 128kcal/kg이었다면 중량비로 약 몇 %가 액체 상태인가 해서, 자, 요건 좀 어려워요. 중량비를 구하는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공식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문제도 이런 문제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크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니까 그래도 한번 봐둬야 되죠. 자, 중량비를 구하는 공식은 건포화 증기 엔탈피 빼기 포화액 엔탈피 분해 건포화 증기 엔탈피, 그 요 두 개 같죠? 빼기 냉매 엔탈피. 자, 요렇게
공식을 써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해서 한번 구해보면은, 건포화 증기 엔탈피가 403kcal/kg 돼 있죠. 403 빼기, 그리고 포화 액의 엔탈피가, 보자. 75라고 나와있네요. 75 분의, 다시 건포화 증기 403 빼기, 냉매 엔탈피가 128. 해서 B기 때문에 곱하기 100.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답이 84%. 자, 이거 공식만 외우면 한 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뭐 크게 염려하진 않아도 되고, 지나가다가 한 번씩 외우고 지나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7번. 그래서 답은 84% 3번이 되고, 자, 27번. 저온측 응축기를 고온측 냉동기로 냉각하는 것은, 자, 요거 뭘까요? 요거 기능사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씩 보셨을 법한 문제거든요. 자, 요거 뭘까요? 부반 한번 찍어봐. 몇 번인 것 같아? 모르냐? 부반아? 자, 보세요. 저온측 응축기로 고온측 응축기를 냉각한대요. 냉각. 2원이구만. 그렇지, 2원이지. 자, 2원 냉동 사이클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2원 냉동 사이클 구성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요 녀석이 고단, 요 녀석이 저단, 요렇게 놓고, 이원 냉동 사이클은 왜 사용하냐? 초저온, 극저온을 얻어야 되는데, 극저온을 얻기 위해서는 그 극저온에 필요한 냉매가 필요하죠. 냉매가. 그래서 마이너스 뭐 한 40도씨까지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냉매의 비점이 엄청나게 낮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낮고, 그리고 엄청나게 낮다 보니까 응축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 그래서 이 엄청나게 높은 응축 압력을 응축을 시키려니까 상온에서는 안 되더라는 거야. 상온에서는 지 혼자 응축을 안 해. 요 저단 냉매가. 그래서 응축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고단측 냉동 장치를 이용해서 고단측의 증발기로 저단측의 응축기를 응축시키는 거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저단 냉매가 응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축을 시켜놓으니까 이쪽에서 극저온이 발생하는 거죠. 극저온이. 비점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답이 2원 냉동 사이클. 해서 저온측 응축기를 고온측 증발기로 응축시키는 형태. 2원 냉동 사이클. 자, 그 다음 28번. 냉매 중에서 성층권의 오존층을 가장 많이 파괴시키는 냉매는 어느 것인가? 제가 가끔 설명하면서 말씀드리죠. R22는 지금 금지되어 있다고, 사용이. 왜? 오존층 파괴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R22, R11, R12 요런 애들은 오존층 파괴 주범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뭐 가장 중요한 건 R22 요것만 외워두셔도 되고, 요건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도 되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답은 1번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초저온 동결의 액체 질소를 사용할 때의 장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산화에 의한 품질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맞겠죠? 액체 질소니까 질소. 자, 그 다음에 동일 냉동력의 냉동 설비에 비해 설비비가 적게 든다. 그냥 분사시키는 형태니까 액체 질소를 분사시키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식품의 온도가 순식간에 낮아진다. 맞죠? 액체 질소 쏴버리면은 우리 터미네이터에 나오잖아요. 터미네이터에 그 액체 터미네이터 1인가? 그 마지막에 보면 액체 질소 쏴가지고
깨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뭐 재생되긴 하지만 그때 쓰는 게 액체 질소더라. 자, 그 다음에 4번 식품에 직접 분사함으로 제품 표면에 손상이 없다 돼 있는데 제품 표면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답은 4번. 자, 다음 30번 열역학 제2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열은 에너지의 하나로서 일을 열로 변환하거나 또는 열을 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자,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열역학 제1법칙 일은 열로 열은 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2번 온도계의 원리를 제공한다. 자, 온도계 원리 하면은 열역학 영법칙입니다. 영법칙. 자, 그럼 3번 절대온도 0도에서의 엔트로피 값을 제공한다. 자, 요거 절대온도 0도 그 K죠. 켈빈에 대한 법칙 열역학 제3법칙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열은 스스로 고온 물체로부터 저온 물체로 이동되는 과정은 비가역이다 돼 있으니까 요건 뭐냐면은 고온의 열은 자연스럽게 저온으로 가요. 근데 저온의 열은 어떻게 고온으로 가려면 일이 필요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차가운 상태에서 우리 요렇게 손을 맡으면은 이렇게 비벼야지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저온 상태에서 열이 나려면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고온에서는 저온으로 쉽게 옮겨가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게 열역학 제2법칙. 그럼 답은 4번이죠. 열역학 제2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4번.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을 위배된다는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실존하는 기계 중에 효율이 100%인 기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실제적 법칙 해가지고 열역학 제2법칙을 위배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문제에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다음 31번 브라인을 동결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아닌 것은 자, 브라인의 동결을 방지한다. 브라인이 뭐예요? 장치를 순환하면서 냉각을 시켜주는 냉매를 말하는데 브라인을 그리려면 자, 브라인이라는 거는 냉매를 나타내죠. 냉매. 현열 교환식 브라인 해가지고 장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원 냉동 장치하고 구성도는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자, 여기 일단은 장치죠. 장치가 있으면은 실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실내에 벽걸이 또는 뭐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했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관을 여기서 아니지 오랜만에 그리려니까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좀 크게 그려야겠다. 실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장치가 냉동 장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증발기잖아요. 증발기. 여기다가 관을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 여기 관 안에 브라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브라인. 그럼 얘는 여기서 열 교환만 하는 거죠. 열 교환만. 요 장치에 들어가서 차갑게 데워져서 차갑게 식어가지고 실내에 와가지고 실내에 차가운 기운을 넣어주고 지는 또 열이 올라간 상태로 계속 열 교환하는 거. 그게 브라인 냉매. 이 냉매 방식은 현열 방식. 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그냥 항상 액체 상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브라인 냉매인데 그 브라인 동결을 방지하는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아닌 것은 얘는 순환하지 않으면은 물이랑 똑같아요. 순환하지 않으면은 얼겠죠. 겨울철에. 순환하지 않으면은 얼고. 그래서 보시면은 1번 온도 스위치. 얘가 온도가 계속 낮아져. 순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증발 장치는 어때요? 증발기는 마이너스 2, 3도, 마이너스 5도 이렇게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물이라고 쳤을 때 물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 얼어버리잖아. 그래서 요 녀석의 온도가 낮아지면 압축기를 끊어버려요. 온도 스위치로. 그게 온도 스위치. 그 다음 단수 릴레이. 순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해서 순환하지 않으면 아니지 단수 릴레이.
단수시킨다는 거죠. 요게 장치가 꺼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물을 순환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공급을 하지 않는 거지,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흡입압력 조절 밸브. 요건 잠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증발압력 조절 밸브 해가지고, 증발압력 조절 밸브는 증발기 출구, 압축기 입구 사이에 설치돼가지고, 증발기의 온도가 너무 다운되는 거를 막아줍니다. 여기 앞에 센서가 달려있어요. 센서가 달려있어서, 요 압력이 계속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계속 다운되잖아요. 온도가 계속 다운되면은 브라인이 얼겠죠.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는 게 증발압력 조정 밸브고 3번에 보시면은 흡입압력 조정 밸브 있어요. 흡입압력 조정 밸브는 압축기 출구 그리고 응축기 입구에 설치돼가지고 압축기의 이상 고압을 막아줍니다. 이상 고압. 그러면 이 증발기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브라인 동결 방지 목적에도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결론은 브라인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발기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수 릴레이, 물이 필요 없을 때 물을 끊어주는 장치, 요런 거.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다음 32번. 냉매의 압축, 응축, 팽창, 증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냉동 사이클에서 저압 압력 조정 밸브가 아닌 것은, 자, 저압 압력 조정 밸브가 아닌 것은 1번 보세요. 응축 압력 조정 밸브. 응축기 어디야? 여기 달렸죠. 그래서 오른쪽은 고압, 왼쪽은 저압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저압 압력 조정 밸브가 아닌 것은 응축 압력 조정 밸브는 어디야? 고압이겠죠. 고압.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에 증발압력 조정 밸브, 뭐 정압기, 흡입압력 조정 밸브는 다 저압 측에 사용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32번의 답은 1번이죠. 자, 그다음 33번. 다음 냉매 중 15도씨에서의 포화 압력, 증발압력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된 것은, 요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답은 2번이에요. 2번. 답은 2번. 자, 요거를 적어 드리자면 R22 얘가 8.1kg/제곱cm,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얘가 7.4, 그리고 R500이 5.9, 그 다음에 R113 0.3. 전부 kg/제곱cm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2번이 답이 되고. 자, 다음 34번. 흡수식 냉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흡수식 냉동기 부분 부하의 대응성이 좋다. 자, 대용량이니까.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는 그런 설명이 있었죠. 대용량으로 사용이 되며 초기 설치비가 비싸다. 그리고 소용량 건물에는 효율이 낮다. 왜? 장치가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용량 제어의 범위가 넓어 폭넓은 용량 제어가 가능하다. 이건 왜 그래요? 흡수식 냉동기는 어떻게 보면 보일러랑 비슷하죠. 이렇게 장치가 4개가 있으면, 장치가 4개가 있다 쳤으면은 여기 안에 물이 끓어가지고 이렇게 순환되는 형식, 물이 끓어서 순환되는 형식이죠.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수부가 크단 말이에요. 수부가 크다라는 거는 용량이 크다, 대용량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부하에 필요하게 뭐 온도를 많이 낮춰야 된다 그러면은 많이 보내줄 것이고, 온도를 조금만 낮춰야 된다 그럼 밸브를 조금 조절해서 작게 맞출 수도 있겠죠, 부하를.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용량 제어의 범위가 넓어 폭넓은 용량 제어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다음 3번. 초기 운전 시 전격 성능을 발휘할 때까지의 도달 속도가 느리다. 왜? 버너가 처음에 가동했을 때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물 끓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고. 그다음 4번에 냉동기의 성능 개수가 높다 돼 있는데, 요거는 대용량이면서 저압입니다. 대용량이면서 저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기의 성능 개수는 다른 증발식 냉동기에 비해서는 낮다.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34번에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5번. 헬라이드 토치의 프레온계 냉매의 누설 검지, 헬라이드 토치는 프레온계 냉매의 누설 검지기이다. 누설 시 식별 방법은, 자, 요건 뭐냐면, 프레온이 누수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장치에다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치가 있다. 이렇게 장치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부분에 만약에 누설이 생기는 거예요. 누설이 생기면 어떻게, 거기다가 토치를 갖다 대는 거, 토치. 여기 토치. 불을 뿜는 토치를 갖다 대는 거예요. 불을 뿜는 토치를. 자, 이거,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뭐, 야영 가면은 쓰는 그런 토치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그 산소 토치 있죠? 산소 용접기 토치. 그런 거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프레온에다 불 갖다 대는 거예요. 프레온에다 불 갖다 대보면은, 누설이 없을 땐 그냥 파란색 불. 파란색. 안정적인 불이 나올 것이고, 그럼 조금 누설되면은 프레온은 녹색을 띱니다. 녹색. 소량 누설. 소량일 경우, 소량 누설일 경우 녹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다량일 경우 자색. 약간 붉은색인데 약간 검은색, 그 어두운 붉은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라색에 가까운 자색.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올 때, 너무 많이 나올 때는 뭐 압력으로 소리로만 들어도 알겠죠. 푸 하면서 나올 건데 그때는 꺼짐.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는 소리로만 들어도 여기 누술된다 라고 판단이 될 정도 꺼집니다. 꺼져요. 그래서 답은 4번 불꽃의 색깔을 이용해서 누설을 검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36번 문제. 다음 제어기기와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압 보호 스위치는 유압계의 지시가 일정 압력보다 내려갔을 때 압축기가 작동하도록 조정한다. 유압 보호 스위치잖아요. 유압 보호 스위치. 그래서 유압계의 지시가 일정 압력보다 내려갔을 때 압축기가 작동하도록 조정한다. 자, 압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오일이 고인단 말이에요. 오일이 고이는데 여기다가 압력계를 설치를 해요. 압력계를 설치해뒀는데 이 압력이 내려갔어요. 압력이 내려갔다는 건 뭐야? 오일이 사라졌다는 거잖아. 오일이 없다는 거잖아. 장치 내에 지금 잔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동시키면 어떻게 돼? 오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면은 기계에 손상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은 올라가 있을 때, 압력계 지침이 올라가 있을 때 압축기를 작동하는 게 맞고, 그 다음 2번 압축기의 안전밸브와 고압 차단 장치를 설치했을 때 안전밸브의 작동 압력은 고압 차단 장치의 작동 압력보다 높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안전밸브가 뭐예요? 안전밸브. 고압 차단 장치. 자, 압력 스위치죠. 고압 차단 장치라는 거는 뭐 요런 데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스위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얘가 일정 압력 이상 됐을 때, 만약에 이 압력이 3kg 제곱센치를 실린더가 3kg를 못 버틴다 라고 했을 때는 얘 압력, 설정 압력을 2kg로 맞추는 거예요. 2.5. 대략 2.5kg로 맞춰놓는 거예요. 2.5. 그러면은 2.5가 되면 압축기가 정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맞췄는데도 3kg를 넘어버렸어. 그러면은 최후의 수단, 안전밸브 2.8kg에서 터져라. 2.8kg. 3kg 되면은 압축기가 파손되니까 압력 스위치가 고장나서 차단을 못 시켰다. 그럼 최후의 안전밸브가 이 압력을 밖으로 도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밸브는 고압 차단장치 압력보다 조금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2번이 맞겠죠. 2번이 답이 맞는 거예요.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고, 자, 그 다음 3번 압축기 전동기에 가부와 차단장치가 있으면 냉매계통의 안전장치는 없어도 된다. 안전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절수밸브는 증발압력을 검지하여 냉각 수량을 가감하는 조정밸브이므로 안전장치로 간주한다 돼 있는데, 요거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절수밸브는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밸브지, 밸브.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37번 문제. 20도씨의 물 1톤이 들어있는 용기에 100도씨 공포화진기 증발 잠열이 539kcal/kg일 때
kg을 혼합시켜 60도씨의 물을 만들려면 약 몇 kg가 필요한가? 단 용기의 전열량은 무시한다. 자, 문제만 읽어도 풀기 싫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요거를 살짝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게 갈수록 안 닦이는 것 같아. 자, 20도씨의 물 1톤이 들어있는 용기. 자, 용기가 이렇게 있어요. 용기가 있으면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1톤의 물. 1톤의 물이 들었는데 요게 현재 20도씨야. 20도씨. 현재 20도씨인데 여기에다가 100도씨 건포화 증기를 혼합시켰대. 100도씨 건포화 증기를 혼합시켰대요. 혼합. 증기. 얘가 100도씨짜리. 자, 100도씨짜리 건포화 증기를 혼합시켰더니 요 20도씨짜리 물이 60도씨가 된 거야. 60도씨. 당연하지. 2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를 섞어버렸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60도씨가 됐는데 얼마만큼의 증기를 쏜 거야? 도대체 얼마만큼의 증기를 쏴서 60도씨를 만들었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푸실 때, 자, 우리가 흔히 열량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Q는 GC 델타 T로 풀죠. Q는 GC 델타 T라는 공식으로 풀기도 하고, 또 Q는 G 델타 H라는 식으로 풀기도 하고요. 잡열을 구할 때는 Q는 GR로 구하기도 하죠. 잡열 공식일 경우.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증발 잡열 539의 100도씨 건포화 증기라고 했으니까, 자, 요 잡열 공식으로 푸시면 되겠네요. 잡열 공식. 그럼 요걸 어떻게 푸냐? 자, 말은 쉽지 풀어보니까 도저히 대입을 못 시키겠다. 그러면 제풀이 보면 되죠. 자, 해서 우선은 요 GC 델타 T 공식이나 요 GR 공식이나 같은 열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다시 써보는 거예요. 다시 써보면 GC 델타 T는 GR이란 공식하고 같다. 요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1톤의 물 1000kg이죠. 1000kg 1톤이니까 1000kg의 물의 비율은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게 온도가 몇 도씨짜리? 20도씨. 그 처음에 넣었을 때, 처음에 용기 안에 20도씨짜리 물이 있었는데 증기를 넣었더니 60도씨짜리 물이 된 거잖아요. 60도씨짜리 물. 그래서 요거는 60 빼기 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기량은 몰라. 이걸 구해야 돼. 그 잡열량은 나와 있잖아요. 잡열량은 539 증발 잡열 539에 100도씨 증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539 더하기 얘도 델타 T야. 얘도 델타 T. 그렇게 구해보면은 100도씨에서 넣었더니, 자, 100도씨 증기가 얘는 증기고 얘는 물이야. 넣었더니 얘도 같은 60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100 빼기 60 요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칠판이 좀 작네요. 그럼 요렇게 구해주면은 그대로 치환을 한번 해보면 G는 놔두고 다 넘기면 되죠. 539 더하기 100 빼기 60. 아니, 갈로 안 쳐도 되네. 분의 1000 곱하기 1 곱하기 60 빼기 20.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얘가 뭐야? R이에요. R. 증발 잡열. R이 되는 거예요. R. 그래서 요렇게 구해보시면은 물의 양은 69kg 나오네요. 69kg. 69kg.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이시죠? 표시를 좀 해놔야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그래서 답은 37번의 답은 4번이 되고, 자, 그럼 38번
냉동용 압축기에 사용되는 윤활유를 냉동기유라고 한다. 윤활유. 냉동기유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윤활작용.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냉각작용. 실린더 내에 어떻게 돼 있어? 실린더 안에 오일이 들었잖아. 그럼 이 실린더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도 있어요. 윤활유는. 실린더를 보호하는 게 기본 역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제습작용 가능합니까? 제습기예요? 아니에요. 윤활유는 윤활유일 뿐이죠. 제습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습작용은 불가능하다. 밀봉작용 어떻게? 모터가 밖에 있을 때는 요 축의 기미를 방지하기 위해 밀봉작용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38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39번. 이상적 냉동 사이클로 작동되는 냉동기의 성적 개수가 6.841 때에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씨이다. 응축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응축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아니 중국산인가? 왜 안 닦이지? 자, 그 다음에 39번 하고 있죠. 그래서 응축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지금 주어진 게 뭐다? COP. COP가 6.84이고, 그 다음에 증발 온도. 얘가 마이너스 15도씨. 자, 그럼 이거잖아요. 몰레르선도 이렇게 그려놓고 봤을 때, 증발 온도 마이너스 15도씨고, 이 COP가 6.84야. 6.84인데 구하려는 건 뭐야? 구하려는 거는 응축 온도. 여기 위의 온도죠. 위의 온도. 응축 온도. 자, 그래서 요 응축 온도 구하려면은 COP 주어졌으니까 성적개수 구하는 공식으로 풀면 되죠. 그럼 아까 성적개수 구하는 공식 COP는 AW분의 스몰 q로 나타내고 얘를 다시 온도로 쓰면 T1-T2분의 T2 해서 저하, 고온, 저온 요렇게 되죠. 그대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COP 6.84 6.84는 T1 마이너스 자 절대온도니까 273 빼기 15도씨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분의 273 빼기 15도씨 해서 구해보면은 자 T1 빼고 넘기면 되니까 T1은 얘가 올라가고 6.84 곱하기 273.15 273 빼기 15 요 전체에다가 더하기 273 빼기 15 자 요런 공식으로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대로 한번 풀어보니까 답이 23도씨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크게 어렵지 않죠. 결국은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COP 구하는 공식. 왜? COP를 주어졌잖아요. COP를 주어졌기 때문에 COP 구하는 공식으로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0번 제빙장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빙 뭐예요? 제빙 얼리는 거예요. 얼리는 거. 냉각, 냉동 그 제빙 뭐야? 얼음을 얼리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은 틀린 거 1번 용빙 탱크 빙강과 얼음의 접촉면을 녹이는 장치 맞는 말이고. 그 다음 2번 주스탱크 결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장치되어 있는데 주스탱크 뭐예요? 주스탱크 물을 주입시켜주는 거. 근데 결빙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물을 공급하는 장치. 그 얼리기 위한 얼음을 만들기 위한 물을 공급하는 장치. 그게 주스탱크. 그래서 탈빙기 얼음과 빙관을 분리시키는 장치. 양빙기 결빙된 얼음을 빙관에 든 채로 이동시키는 장치.
해서 나머지 설명 다 맞는 거예요. 틀린 답은 2번 주스탱크. 자, 해서 2교시 냉동공학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